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그 단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이란 자가 다시는 이 땅에 사님들, 장로님들, 대덕구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윤석열 대통령 또는 탄핵 심판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 이거 수용해야 된다.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그에 앞서 주말 동안 있었던 집회 장동혁 의원의 얘기 방금 들어보셨죠.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히 좀 있습니다. 약간 뭔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여당과 관련해서 지지율 분석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내용 좀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중수청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중에 한 대목이에요.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한 거죠.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두 가지 대답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정권 교체가 53, 정권 유지가 37, 요 정도 비율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특히 수도권, 인천, 경기 지역에는 조금 더 차이가 나죠, 지금요. 여기가 수입니다, 수도권. 그리고 20대, 18살에서 29살, 20대입니다. 여기는 32대 47. 특히 중도는요,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진 상황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중도, 수도권, 청년 세대가 조금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수청이 지금 뭔가 여당 입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도층만 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중도층이 바라보고 있는 정당에 대한 평가, 정당 지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뭐 최근 한 달여 정도인데 막 혼재돼 있다가 최근 거만 보세요. 아래 빨간색이 여당, 위에 파란색이 이제 야당,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각각 되는데 위에 민주당이 45.6, 국민의힘이 35.3. 그전엔 좀 있고요. 조금 좁혀지겠지만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약간 뭔가를 멀리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시각인데 요거 지금 세 분 나오셨거든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요거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네. 중수청도 그렇고 특히 중도층 정당 지지율이 조금 요즘에 국민의힘이 딸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평균 지지율은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꽤 있는데 중도층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앞서고 국민의힘이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게 격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이러한 흐름에서 보수가 계속해서 과표집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평균을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은 그 지지율에 취하면 사약을 먹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예.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좀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쓴 약으로 쳐야만 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회심의 카드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카드가 전혀 나오질 않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았던 이제 이 중도층이 제대로 된 이 판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지지율이 앞으로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변침을 하기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다 할 어떤 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전광훈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극우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사실 국민의힘 안에 주류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중도층 표심이 훨씬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중도층 표심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인데요. 들어보시죠. 그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우리 당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과 관련된 어떤 일관된 이렇게 맥이 있는, 그러니까 이 중도층만 따로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요거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송영훈 전 대변인은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극중주의를 표방하기도 했고, 예. 이를테면은 원조 중도 전문가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민심에 대한 심각성은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런 경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죠. 지금 예. 저희가 앞서 본 그 지지율 그래프는 어느 한두 주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는 중도층에서의 지지율 차이가 저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계엄 선포 이후에 급전직하했다가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저는 세 가지 장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요? 첫째로는 윤상현 의원이 전광훈 목사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렸던 장면. 많은 방송에서 그것이 화면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전 의원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백골단을 국회 소통관에 불러 올렸던 장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그 12월 4일 새벽에 있었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것은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적어도 계엄에 관해서만큼은 이것이 도저히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중도는 예. 지금 국민의힘과의 심리적 거리가 다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계엄에 대한 평가만큼은 정확하고 온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현재의 지도부가 하기 부담스럽다면 예. 이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 집단에 대한 인식은 결국은 사람을 보고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그 당에 관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를 보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겁니다. 예. 스스로 말을 바꾸기가 어렵다면은 앞으로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결론이 나온 다음에 예. 조기 대선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국면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다른 인물이, 즉 중도 보수의 영역을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 대체한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는 글쎄요, 약간 반대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에 또 판단을 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네요, 지금. 하여튼 지지율 조사 최근에 나올 때마다 좀 분석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수청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